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됩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에는 워싱턴, 일리노이주가 포함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출생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핵심 쟁점은 일개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의 허용 여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행정명령 직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거대한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레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 캐롤라이나 등입니다. 다음 달 7월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운전면허 규정이 시행됩니다. 연방교통부에 따르면 고령자의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심영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국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약 4,800만 명에 달하며 앞으로 20년간 이 숫자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여전히 운전을 통해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고 친목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신체 인지 능력 저하로 운전 중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연령별 차등 갱신 제도입니다. 나이에 따라 갱신 주기와 필요한 검사가 달라집니다. 먼저 70세에서 80세까지는 4년마다 운전면허를 방문 갱신해야 하며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1세에서 86세의 경우 2년마다 시력 검사와 필요시 인지능력 검사를 받게 됩니다. 87세 이상은 매년 시력 검사와 도로주행 시험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70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실제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운전이 어렵거나 위험할 경우를 대비해 고령자 대상 우버리프트 할인 프로그램, 무료 또는 저렴한 대중교통 패스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 심영재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추진해온 메디케이드 삭감안이 기각됐습니다. 윤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추진해온 메디케이드 삭감안이 기각됐습니다. 상원규칙자문관은 재정위원회가 삭감안을 신속 처리하려 한 것은 의회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화당은 의료보험사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방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문관의 이런 결정으로 삭감안은 상원 표결에 붙일 수 없게 됐고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할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윤현주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밀매업자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비자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발생한 펜타닐 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오늘 조치는 마약 밀매업자에 대해 비자 자격을 박탈해온 기존의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마약 밀매자, 그 가족 구성원, 그리고 가까운 개인 사업 관계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들의 미국 입국을 막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불법 행위 억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국무부는 펜타밀 및 기타 불법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고 미국인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며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여전히 중국 유학생 및 학생단체가 중국 정부와의 연계성을 의심하는지 묻자 타미 피곶 국무부 부대변인은 모든 비자 결정은 국가안보 결정이며 신청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결정이 그렇다면서 이는 루비오 장관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심영재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되고 추방된 노동자들이 많아 농장주들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판 좋은 농장주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용자들의 신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1일 기자들과 만나 평판 좋은 농장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장을 문 닫게 만들 순 없다. 나는 절대 농민들을 해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공약은 국토안보부 내부 자원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에 하루 3,000명 이상의 체포 실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도 농민들은 보호해야 하고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은 추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농장주들에게 고용이민자의 신분 문제를 일정 부분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메릴랜드주 공화당 소속 앤디 해리스 연방 하원 의원은 H-2A, H-2B 비자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간에 미국 내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노동비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노동력은 최근 수년간 고령화되는 미국 태생인구를 보완하며 노동시장 성장에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민세관 단속국 집중 단속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적인 노동력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업계와 경제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신중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한국이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의 핵심 축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 의회 친한파 의원 중 한 명인 존 오소프 상원 의원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6.25 전쟁 발발 75주년과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기념하는 미 상원의 초당적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북한 공산당과 중국 소련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운 미군과 동맹국의 용기와 희생, 봉사를 미 상원은 기념한다는 첫 조항을 포함해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어 상원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무역, 민주적 가치의 핵심 동맹국이자 핵심 축으로 인식한다며 6.25 전쟁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정책과 동맹 관계 형성에 미친 지속적인 유산을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은 특히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완전히 준비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육지와 바다, 하늘, 우주,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군사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훈련 장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은 마지막으로 미국민이 모두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 아닌 수백만 명의 자유를 지키고 미군의 용기, 희생, 회복력을 상징하는 노력인 숭고한 전쟁으로 기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심영재입니다.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해리리드 국제공항을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AA1665편 항공기는 25일 오전 8시 10분경 비행기가 해리리드 공항을 이륙한 지 몇 초 되지 않아 총소리처럼 큰 소리를 내며 오른쪽 날개 엔진 쪽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불꽃이 튀며 검은 연기가 동체 뒤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조종사는 긴급 회항을 시작했고 이륙 약 10분 후인 오전 8시 20분 해리리드 국제공항으로 안전하게 회항할 때까지 승객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연속으로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검은 연기가 동체 뒤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항공편은 롤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착륙 후 자체 동력으로 게이트까지 이동했으며 탑승자 전원은 무사히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당국은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번 사고가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초기 점검 결과 엔진 내 화재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 연방항공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에어버스 A321 기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항공사들도 운용 중입니다. 지난해 1월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A321 기종의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76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탑승 거부를 당한 한인 여성과 일행이 항공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부당하게 탑승 거부를 당한 한인 여성과 일행이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항공사 직원이 한인 여성을 다른 승객으로 오인해 탑승 거부를 했고 이에 일행이 항의하자 모두 탑승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지법에 따르면 크리스틴 김 씨를 비롯해 제클린 차오, 아드리아나 파바노바, 데니얼 시몬스 등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상대로 인종차별에 따른 과실 및 의무 위반,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유발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지난 12일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 측은 손해 및 징벌적 배상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를 포함한 원고 4명은 모두 부동산업계 종사자로 직장 동료들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9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 게이트 탑승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씨 일행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부동산 컨벤션에 참석했다가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 종착지인 워싱턴 댈러스 공항에 착륙하지 못해 BWI로 회항 후 대기 중이었습니다. BWI 게이트에서 대기 중 다음 비행기가 준비됐다는 방송에 따라 탑승하려는 김 씨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직원으로부터 탑승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김 씨는 재탑승 직전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기장의 결정으로 인해 탑승이 금지됐으며 다른 이유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후 일행인 직장 동료들이 김 씨에 대한 탑승 금지 이유를 묻자 승무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아시아계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는 회항 직전 김 씨 일행이 탑승했던 댈러스행 비행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비행기가 BWI로 회항하면서 김 씨 일행을 포함한 승객들은 무려 5시간가량을 기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때 김 씨의 한 동료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 쪽에 심한 통증을 느껴 승무원에게 의료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승무원은 단순한 공항 발작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또 다른 동료인 대만계 여성 차오가
이 승무원에게 그런 식의 태도는 무례한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소장에는 당시 김 씨는 이들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좌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항의를 했던 차오 역시 승무원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며 이는 원고들과 무관한 다른 승객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고 측은 항공사 측은 결국 재탑승 과정에서 한인인 김 씨를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차오로 오인했고 무장 경관을 불러 김 씨를 도우려는 동료들까지 공항 밖으로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헤릭 변호사는 소장에 담긴 모든 일들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소속 한 직원이 모두 목격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 직원은 자발적으로 원고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했으며 이 직원의 신분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측은 25일 현재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